김지훈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뭐냐면 부통령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자, 우선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받아서 개최국 대통령이 있는데 개최국이 입장하는데 그 옆에 박수도 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예의 어긋났다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죠. 물론 이제 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국 보수주에는 뭐 잘했다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사이트들, 미국 사이트들 중에 좀 여론 뭐랄까요, 여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미국 사이트 몇 개 있잖아요. 뭐 레딧이나 뭐 이런 몇 군데 가보니까 거기서도 욕하고 난리 났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호스팅 컨트리가 입장을 하는데 앉아 있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과 그리고 왜 그랬는지 다들 짐작은 하지만은 이게 어떤 국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존중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선수들이 입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게 선수들인데 그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거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쫌팽이스럽게 뭐 9살짜리 뭐 초딩이냐 뭐. 그러니까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고 어린애 같은 짓이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거기서도. 자, 그런데 미국 부통령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찮은 존재. 이게 원래 초대 부통령이자 2대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존 아담스가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지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게 부통령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대통령도 아주 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좀 힘들고 최근 들어서는 부통령이 큰 권한이 있었던 적이 있죠. 뭐 딕 체이니라든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통령이었고 바이든 부통령도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외교안보에 있어서 큰 이렇게 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파트너였죠. 대통령이 그렇게 써먹으면 또 써지는 게 부통령인데 그렇죠. 안 쓰면 그냥 하는 일이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맨날. 결혼식도 가고. 그러니까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알려진 게 부통령인데 펜스 부통령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키우지 않으니까요. 펜스 부통령은 더더욱이 존재감이 없긴 한데 펜스 부통령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자신을 규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첫 번째로 크리스찬이고 두 번째로 보수주의자고 세 번째로 공화당원이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종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근본주의자. 보검주의. 흔히 말하는 그렇죠. 미국 내. 그래서 뭐 얘기하고 나면 뭐 되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좋아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어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 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택이었죠,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자다. 네. 그래서 외교안보 쪽을 보완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건 아니고요. 뭐 체니나 뭐 바이든 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쪽의 아젠다를 끌고 나가고 뭐 의제를 선점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외교안보 라인에서 백악관을 보면은 이제 두 파가 갈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한 라인이고 거기에 이제 켈리 비서실장이 좀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이 이제 맥메스터 국가안보부장관 같이 강성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매튜 포틴저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동아시아 선임 보좌관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강경파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몇 번 오지 않았습니까? 왔었어요. 네, 5월에 올 때마다 왔었고. 기분 나빴어요. 하는 말이. 네,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좀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죠. 뭐 그렇게 뭐 외교안보 쪽에 많이 알지는 않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고 굳이 펜스 부통령이 어느 쪽이냐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존재감 없지만 이번에 와서 했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보수적인 개신교가 가진 입장, 북한은 뭐 거의 뭐 악마의 국가고 악마 국가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 펜스 부통령의 한 말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좌지우지한다든가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메신저 역할로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본분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어쩌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건 자기가 다 하려고 펜스 부통령한테 가가지고 초치고 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나쁜 경찰, 좋은 경찰 역할 이런 거. 그러니까요. 배드캅 하면서요. 가서 그 역할을 부여했고 그 역할에 딱 들어맞는 대단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발언으로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데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기독교가 제일 우선이다. 자기를 지키는 원칙은. 그런 양반이 와서
북한은 악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전혀 뭐 쳐다보지도 안 되고 뭐 상대를 하면 안 되고 일어서도 안 되고 박수 쳐서도 안 되고 네. 외교적으로는 빵점인데 우리 열받을 만하죠. 네. 실제 여기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없습니까? 펜스 부통령이 가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바보였다 뭐 이런 식의. 제가 이제 본 게 그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타임즈에서 나온 거, 뭐 그걸 이제 다른 데서 또 이렇게 계속 내니까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약간 이런 반응이 좀 있죠. 거기 가서 그렇게까지 했어 이런 거요? 예. 그리고 한국 측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좀 어떤 평화 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뭐 펜스가 초를 쳤네. 뭐 약간 아주 막 비판을 강경하게 한다기보다 뭐 조금 팩트를 보도를 한 와중에 이렇게 그럼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보수지들인데 사실 예. 보수저는 이거 제대로 잘 못했네. 초를 치고 좀 잘하지 그랬어 세련되게 이런 분위기였다. 그렇죠. 뭐 여론도 약간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화낼 만한 거예요. 걔네들끼리도 뭐 그렇게까지 하고 하냐 뭐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언론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두 기분 좋아야 되는 행사거든요. 아니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은 그렇다 치고 뭐 열렬히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두세 번 뚝뚝 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 옆에서 이제 따라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은 아베 총리도 좀 그랬죠. 맞아요. 그게 제일 웃겼어요. 네. 일어나려고 하다가 부통령이 안 일어나네 다시 주저앉는 앞에.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부통령인데. 그 부통령인데요 말이죠. 제가 그게 제일 웃겼어요. 급이 안 맞는 거거든요. 외교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부통령 왔는데 뭐 차관이 나가고 김영남이 왔는데 뭐 장관이 당연하고요. 그거는 급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예. 그 부통령을 뭐랄까요. 에스코트 한다고 할까요? 뒤에 따라다니면서 펜스 부통령이 리셉션에 늦게 가면 자기도 늦게 가고 지각하고 뭡니까? 네. 바보. 자, 펜스 부통령이 미국에서 외교적으로 가진 위상은 사실 드러난 바가 없다. 드러난 바가 없다는 건 없다는 거죠. 국내 정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정치용. 네. 특히 이제 보수 개신교들 상대로 그렇죠. 하는 국내 이 리셉션을 5분 만에 퇴장했다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그걸 굉장히 막 아주 비판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뭐 비슷한 어조예요. 이런 이제 남북한 간의 뭐 화해 무드나 아니면 북미 간의 어떤 대화 모드 뭐 이런 걸 만들어 보려는 노력에 뭐 약간 뭐 찬물을 끼얹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보도. 예. 바지 사상이니까요. 근데 그러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긴 만나더라도 카메라 없는 데서 만나라. 예. 근데 아예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안 만난 것 같죠. 예. 이게 이제 그 카메라 없는 데서는 네가 요령껏 잘 상황에 맞춰서 북한과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뉴욕타임즈인가요?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죠.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라. 우리 이 방송 용어는 하지만 유두리를 잘 발휘해가지고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자기 영향권 뭘 해라. 네. 뭐 이제 인사 안 하고 얼굴 마주치고 뭐 할 말 있으면 하고 돌아와서 기뜸에다 이런 건데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약간 좀 굉장히 외골수의 원리 원칙주의자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주 원리 원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간 거죠. 그렇군요. 네. 이 북한이 제안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백악관의 반응이나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아주 명확한 반응은 없어요. 근데 한국 측하고 뭐 면밀하게 뭐 조율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소리. 있고 그렇죠. 뭐 그 나가기 전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그 기자회견 비슷한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의 이제 또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것은 한미일 간의 공조는 뭐 물샐 틈이 없다. 예, 굉장히 공고하다. 그리고 뭐 경제 제재도 계속될 것이다. 펜스는 안 보내는 게 좋겠어요. 물 많이 세요. 그렇군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나오신 김에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하러 나오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처한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뭐
썩 좋지는 않는데 늘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뭐 지금 뭐 굉장히 막 뭐 공세에 몰려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공세는 항상 이제 1년 정도 계속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 그게 좀 익숙해진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도.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고 예. 그리고 약간 지지율도 업무조충 위기 계속 이거군요. 예. 근데 뭐 지지율도 뭐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뭐 하도 뭐 경제가 좋다 그러는데 근데 요새 이제 금융시장이 좀 이제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좀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지율이 올랐다는 건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랐다는 겁니까? 뭐 이제 40% 언저리쯤도 간다. 그 전까지는 이제 35에서 40의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제 가끔씩 그걸 치고 올라가는. 40도 역대 최하 아닙니까? 뭐 그렇기는 하죠. 예. 근데 뭐 이제 뭐 새삼스럽지도 않고 사실은. 이게 익숙해지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맞아요. 보기엔 예. 놀랍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미국 언론들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예. 그 보던 얼굴이 계속 좀 익숙해지면 또 이게 선거도 있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센 걸 계속 받다 보니까 웬만한 일을 충격을 안 받고 그러려니. 조금만 잘해도 잘하는 것도 있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보도는 없어요? 아베 총리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뭐 펜스 부통령 얘기는 좀 있었는데 아베 총리 얘기는 글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약간 크게는. 그렇군요. 왜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좀 얘기가 많고 일본 언론은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네, 그건 저희가 일본어를 잘하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지윤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뭐냐면 부통령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자, 우선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받아서 개최국 대통령이 있는데 개최국이 입장하는데 그 옆에 박수도 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이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예의 어긋났다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죠. 물론 이제 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국 보수주에는 뭐 잘했다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사이트들 미국 사이트들 중에 좀 여론 뭐랄까요? 여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미국 사이트 몇 개 있잖아요. 뭐 레딧이나 뭐 이런 몇 군데 가보니까 거기서도 욕하고 난리 났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래도 호스팅 컨트리가 입장을 하는데 앉아 있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과 그리고 왜 그랬는지 다들 짐작은 하지만은 이게 어떤 국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존중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선수들이 입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게 선수들인데 그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거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쫌팽이스럽게 뭐 9살짜리 뭐 초딩이냐 뭐. 그러니까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고 어린애 같은 짓이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거기서도. 자, 그런데 미국 부통령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찮은 존재. 그게 원래 초대 부통령이자 2대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존 아담스 이제 켈리 비서실장이 좀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이 이제 맥메스터 국가안보부장과 같이 강성.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매튜 포틴저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동아시아 선임 보좌관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강경파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몇 번 오지 않았습니까? 왔었어요. 네. 5월에 올 때마다 기분 나빴어요. 하는 말이. 네,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죠. 뭐 그렇게 뭐 외교안보 쪽에 많이 알지는 않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고 굳이 펜스 부통령이 어느 쪽이냐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존재감 없지만 이번에 와서 했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보수적인 개신교가 가진 입장, 북한은 뭐 거의 뭐 악마의 국가고 악마 국가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 펜스 부통령의 한 말이 정치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자신을 규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첫 번째로 크리스찬이고 두 번째로 보수주의자고 세 번째로 공화당원이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종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근본주의자. 보검주의. 흔히 말하는 그렇죠. 미국 내. 그래서 뭐 얘기하고 나면 뭐 되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좋아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의 어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 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택이었죠,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자다. 네. 그래서 외교안보 쪽을 보완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건 아니고요. 뭐 체니나 뭐 바이든 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쪽의 아젠다를 끌고 나가고 뭐 의제를 선점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외교안보 라인에서 백악관을 보면은 이제 두 파가 갈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한 라인이고 거기에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지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게 부통령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대통령도 아주 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좀 힘들고 최근 들어서는 부통령이 큰 권한이 있었던 적이 있죠. 뭐 딕 체이니라든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통령이었고 바이든 부통령도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외교안보에 있어서 큰 이렇게 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파트너였죠. 대통령이 그렇게 써먹으면 또 써지는 게 부통령인데 그렇죠. 안 쓰면 그냥 하는 일이 그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맨날. 네, 결혼식도 가고. 그러니까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알려진 게 부통령인데 펜스 부통령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키우지 않으니까요. 펜스 부통령은 더더욱이 존재감이 없긴 한데 펜스 부통령의